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리플 SEC 소송은 갈수록 흥미진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송이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SEC가 예상하지 못했던 실점을 계속 올리게 한 주인공은 리플이라기보다는 XRP 홀더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것은 리플 XRP에 대한 SEC 내부 금지 규정이 없었고 비증권이라고 명시된 윤리 규정 전문입니다. 지난 9월 SEC 이메일 유출 사건으로 내용 자체는 알려졌었지만 문건 자체가 전문이 공개되진 않았었는데 이번에 XRP 홀더 수사대가 또다시 한 건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대체 왜 그들은 리플을 향해서 소송을 낸 것일까? 왜 내부 규정에 명시된 내용까지 뒤집으면서 무리수를 둔 것일까? 자꾸만 의심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서는 마스터카드의 진입이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인 벡트와 파트너십을 맺고 자체 결제 네트워크에 암호화폐 서비스를 도입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벡트에서 암호화폐 매매를 할 때 마스터카드 네트워크에서 암호화폐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핏 보면 비자에 이어서 마스터카드도 본격적으로 시장에 들어오는구나 이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스터카드가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지분 50%를 가진 최대 주주라는 점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 암호화폐 시장의 설계자 역할을 했던 거대 기관이 직접 플레이어로 시장에 뛰어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비트코인 소유와 채굴이 소수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집중돼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상위 1000명의 개인 투자자가 비트코인 300만 개를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초기 비트코인 매수자들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 정도 돼야 인생 역전 이런 단어 쓸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엄청 부럽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빨리 5,000달러를 넘을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4,000달러 돌파 이후에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미 5,000달러 돌파, 10,000달러 가능성 이런 전망들이 여기저기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000달러가 심리적인 저항선이라고 말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게 언제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소리소문 없이 매물대를 소화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가지 새로운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시장을 바라보시는데 또 투자 전략을 짜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63,000달러 주변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서서히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 한방에 큰 뒷심이 나오진 않았지만 비트코인 랠리를 향한 긍정적인 주변 상황들은 잇따라서 조성되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4포인트 오른 76을 기록하면서 투자 심리가 탐욕 단계에서 극단적인 탐욕 단계로 강화됐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5% 전후를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트코인 불장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도미넌스가 더 빠져야 한다 이런 지적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이 서서히 조정 국면에서 벗어나서 반등 가능성을 내보이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펀딩 금리가 하락하면서 비트코인 상승에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인데스크 보도 내용을 보면 스택펀드 CEO인 매튜 딥은 주말을 지나면서 펀딩 금리가 하락한 것을 가장 눈에 띄는 지표로 지목했는데 그러면서 지금의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펀딩 금리 하락은 극단적인 강세를 가리킨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 펀딩 금리가 주말을 거치면서 여러 주요 거래소에서 하락한 것은 트레이더들이 더 많은 롱 레버리지를 취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줄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펀딩 금리 하락은 일반적으로 가격 상승에 베팅하기 위한 트레이더들의 레버리지 수요가 약화됐다라는 신호로 해석되는데 동시에 새로운 레버리지 포지션을 설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가장 임팩트 있는 이슈로는 마스터카드가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 벡트와 제휴해서 은행과 가맹점의 암호화폐 이용을 지원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다라는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회사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머니 2020 행사에서 파트너십 출범을 발표하면서 서비스로의 암호화폐 실현을 위해 마스터카드와 암호화폐 생태계를 확장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사는 마스터카드의 네트워크와 벡트의 디지털 자산 플랫폼을 통해서 은행과 가맹점들의 암호화폐 기반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마스터카드와 벡트가 제시한 새로운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벡트 플랫폼에서 구동되는 암호화폐 지갑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매매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직불카드와 신용카드 발급을 통한 사용입니다. 마스터카드는 또 암호화폐를 고객 보상 프로그램에 통합해서 고객이 카드 이용 실적에 따른 포인트를 암호화폐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실 서비스 자체가 혁신적인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표면적인 상황만 놓고 보면 사실 크게 눈에 띌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비자가 선도적으로 나서는 시장에서 뒤늦게 마스터카드가 뛰어든 것으로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스터카드는 이미 시장의 뒤에서 거대 자본의 힘을 통해서 암호화폐 생태계 조성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왔던 큰손 설계자입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거물급 기관으로 분류되는 베리 실버트의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지분 50%를 소유한 최대 주주가 바로 마스터카드입니다.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자회사가 그레이스케일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그동안 마스터카드가 이 시장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스터카드가 벡트와 손을 잡았다는 건 역시 보여지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벡트는 인터컨티넨털 익스체인지 ICE 산하의 거래소인데, 이 ICE는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회사입니다. 가장 전통적이고 가장 강력한 기존 레거시 금융의 자본으로 형성된 거래소가 벡트이고, 그 자본의 중심이 뉴욕 증권거래소인 겁니다. 즉 이렇게 저렇게 선을 연결해보면 마스터카드와 벡트의 만남은 뉴욕 증권거래소와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만남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주류 시장의 거대 자본이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와 있었고 또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동안 암호화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설계자로 자리했던 존재들이 서서히 직접 플레이어로 뛰어들고 있다는 점은 곰곰이 생각해볼 여지를 안기는 부분입니다. 화면 보시는 것처럼 다 엉켜 있습니다. 이들이 꽤 전략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도표입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4,000달러 돌파 이후에 건강하게 지지를 받으며 상승 동력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 시세와 관련해서 암호화폐 분석가 칼레오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선도적인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이더리움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 위해 마지막 저항선을 제거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생각보다 빨리 5,000달러를 넘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펀드 스트레스의 디지털 자산 전략 본부장인 쇼 패럴도 최근 야후 파이낸스 라이브에 출연해서 이더리움 가격은 신고점 경신은 물론 10,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전 비트코인 강세장 사이클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었던 점은 비트코인이 랠리를 주도하고 이후 자본이 알트코인으로 이동하는 모습이었다.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서 차익을 챙기고 가장 많이 거래되는 알트코인은 일반적으로 이더리움이었다. 비트코인이 각 미디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간과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OKEX의 CEO 제이 하워는 미국 SEC가 비트코인 ETF와 이더리움 ETF 출시 승인을 할 가능성은 높지만 아직 시장이 성숙해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런 진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골 때리는 리플 소송 소식입니다. 이것도 진짜 대박인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SEC 내부 이메일이 유출되면서 SEC 내부 규정에 XRP 내부 거래 금지 규정이 없었다, 이런 점이 알려지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당시 핵심적인 내용들은 보도가 됐었는데 구체적인 내부 규정이 전문이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XRP 홀더 수사대가 이걸 확인해서 트위터를 통해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건은 SEC 윤리 규정입니다. SEC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사적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대부분 국가의 권력기관에는 이 같은 윤리 규정이 존재합니다. 해당 규정을 보면 아주 친절하게 암호화폐 부분이 별도로 존재하는데 단순히 XRP가 비증권이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 더 놀랍게 느껴집니다. 제가 하나씩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볼지 비증권으로 볼지 법적 지위를 따지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SEC는 다음 3개의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이 3가지는 일반적으로 화폐로 받아들여지고 SEC의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3가지 암호화폐는 비증권으로 간주된다. 이 3가지 이외의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는 금지된다. 제발 다음 사항을 따라주세요. 하나, 당신은 이 3가지를 활용해서 다른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는다. 둘, 암호화폐 파생 상품은 증권으로 간주된다.
셋, ICO에 참여하는 것은 IPO에 참여하는 것과 동일하게 간주되기 때문에 CCO나 위원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당초 이 내용은 2018년 SEC의 윤리 규정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비증권이었다가 왜 2020년에는 증권이 되냐, 이런 비판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이게 업데이트된 게 2021년 1월 4일이라는 겁니다. SEC는 이미 XRP가 증권이라면서 소송을 낸 상황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XRP를 비증권으로 규정을 했고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동일하게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심지어 이것 3개 뺀 나머지를 죄다 증권이라고 규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제이 클레이튼 전 위원장은 이런 내부 규정을 엎어가면서 리플을 향해 XRP가 증권이라면서 소송을 낸 것일까? 정말 로비스트 활동의 연장선이자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덜컥 임기 말에 소송을 내고 튄 걸까? 그렇게 비트코인 자산 운용사로 이직을 한 걸까? 여러가지 의문점들과 의혹들에 대해서는 더 진중한 질문을 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최근 법원은 SEC를 향해서 어떤 기준으로 XRP를 증권으로 판단했는지, 이더리움은 왜 비증권인지를 설명하라고, 명확히 설명하라고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법원 역시 이 같은 내부 규정을 파악하고 우리 같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명령을 내린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SEC에 대한 골 때리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건데 과연 소송의 최종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 정말 엄청 많이 궁금하고 또 기대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가운데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도 SEC에 한 방 날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미국 SEC와 리플 사이의 소송이 생각보다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SEC는 암호화폐 산업을 공격하는 게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암호화폐 기업을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그들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한 방 날리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요즘 리플과 숙적 관계인 스텔라도 의미 있는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 보도 내용을 보면 스텔라 개발재단은 USDC를 활용한 유럽 아프리카 국경 간 송금 채널 구축을 완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스텔라 재단 측은 스텔라의 파트너이자 글로벌 결제 기술 기업인 플러터 웨이브는 최근 스텔라 기반 USDC 송금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플러터 웨이브는 또 다른 스텔라의 파트너인 템포 페이먼트와 함께 해당 솔루션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리플이 아시아와 중동 지역 생태계 확장에 주력하고 있는 사이에 스텔라가 유럽과 아프리카를 뚫은 셈이어서 앞으로 이들의 경쟁 양상 역시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